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세계 방산시장의 중심 무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카이는 최근 사천 최첨단 생산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전세계 항공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로봇 기반의 자동화 조립 라인, 디지털 트윈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밀도를 극대화한 고도화된 생산 공정까지 갖춘 이 현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동시에 12대의 KF-21이 제작되는 장면은 한국이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완비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불과 9년 만에 KF-21을 양산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방산 강국들이 평균적으로 20년 가까이 걸리는 전투기 개발 일정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체계적인 관리 능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카이가 선보인 자동화 라인은 세계 최정상 기업인 로키드 마틴조차 구현하지 못한 수준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부상은 한국 내부에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강렬한 반향이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KF-21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 국가로 참여했지만 지난 몇 년간 분담금 미지급 사태와 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해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방산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시 한번 KF-21 48대를 공식 주문하며 장기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불확실한 태도를 경계하며 독자 개발 체제로의 전환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미 KF-21 도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KF-21은 서방 무기들처럼 까다로운 수출 허가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최신 AESA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운용국이 자국의 전략적 필요에 맞춰 무기 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기술 정책을 고수하는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장점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무기 국산화 전략과 KF-21의 개방적 설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과거 라팔, 유로파이터, 심지어 F-15EX까지 검토했지만 유지 비용과 기술 이전 문제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이미 확보했고 협력국의 요구에 맞춰 기술 공유와 현지 조립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10, J-25, J-35 등 다양한 기종으로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노려왔지만 KF-21의 약진은 중국 방산 전략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내부 보고서에서 KF-21이 자국 전투기 개발사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KF-21은 한국 하나와 이스라엘 엘타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탐지 기능을 넘어 공중전, 지상 공격, 해상 감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강점은 중국이 결코 따라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수호이 57을 검토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무기 공급 불안을 우려하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후 KF-21의 양산 속도와 성능의 매력을 느끼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재편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필리핀 역시 이미 FA-50을 도입해 실전 운용 경험을 가진 만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한 KF-21을 차기 중형 전투기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시아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전략적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KF-21은 더 이상 시험용 시제기가 아니라 실전 투입이 가능한 완성형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음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AESA 레이더 운영을 입증했고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의 통합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이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지닌 공격 자산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시장에서 기술, 생산 능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자존심 프로젝트를 넘어선 국제적 파급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례는 협력국이 어떻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20% 지분 참여를 약속하며 공동개발국의 위상을 강조했지만 실제 분담금 지급은 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는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키며 신뢰의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더구나 2024년 초 불거진 기술 유출 의혹은 카이 본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남겨진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의 성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국 항공산업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미루고 협력 구조를 흔드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의 전략적 입지를 좁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2025년 KF-21 48대를 공식 주문하며 협력을 재확인했지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파트너십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독자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면 중동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KF-21이 자국의 방위 전략과 경제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KF-21은 무기 국산화 전략과 동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미래 비전 2030의 핵심 퍼즐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현지 산업 생태계와의 융합을 통해 장기적 방산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입니다. 이는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가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에서 비롯된 매력입니다. 라팔의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인도는 2016년 라팔 36대를 약 87억 달러에 도입했지만 무기 통합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라팔 운용국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운용국 입장에서는 자국 상황에 맞게 무장을 선택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방산 강국들이 고수하던 폐쇄적 구조와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KF-21의 강점은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화와 이스라엘 엘타가 협력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전자전과 통신 교란, 심지어 적 레이더 무력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입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 초음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는 곧 실전 투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술 우위를 자랑해왔던 영역에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온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자국 제235 전투기를 홍보하며 F-35에 버금간다고 선전했지만 탑재된 엔진 WS-15의 내구성과 출력 문제로 심각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폭발 사고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고기동이 필수적인 5세대 전투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달리 KF-21은 이미 국산 무장과의 통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장거리 요격 및 정밀 타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과 공격 자산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전략적 선택이 더욱 명확합니다. 2021년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건 이후 국방전략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러시아 무기의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산 KF-21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M 도입을 검토하며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쌓고 있었기에 KF-21에 대한 신뢰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을 실전 배치한 경험을 가진 필리핀 공군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중형 전투기를 차세대 주력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그리펜을 제안했지만 필리핀은 센서 성능과 무장 확장성, 미래 업그레이드 가능성에서 KF-21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KF-21을 실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전력 균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심각한 결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난 인근에서 중국 해군 항공대의 함재기 젠 15가 훈련 중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 불신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추락 원인으로 중국산 엔진의 출력 부족과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선전용으로 내세우던 무기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한국산 전투기는 사고율이 극도로 낮고 안정적 운용 실적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성능 차이를 넘어 국제사회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미래는 기술, 가격, 신뢰성, 그리고 파트너십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투기는 KF-21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강국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전자로서 세계의 무대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생산 체계와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실제 전력화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구매국에게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FA-50을 통해 연간 수십 대 규모를 안정적으로 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단 한 차례의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KF-21 양산 체계로 이어지며 해외 고객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서방 일부 제조국들은 전투기 한 대를 납품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며 계약과 실제 인도 사이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은 자동화 조립 라인과 고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화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FA-50입니다.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며 이는 전투기라는 고위험 플랫폼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한국의 항공기술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합니다.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선보인 화려한 고기의 비행은 단순한 시범 비행을 넘어 한국 항공력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240여 대의 F-16과 54대의 라파를 포함해 강력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훈련기 체계가 취약해 일부 실전 전투기를 훈련에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FA-50이 선택되었습니다. FA-50은 훈련기에서 경공격기로 확장이 가능하며 부품 호환성 측면에서도 이집트가 가장 많이 운용하는 F-16과 완벽한 연계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곧 유지비 절감과 운용 효율성 제고로 직결됩니다. 당초 이집트는 이탈리아 M345, 중국 L-15, 터키 휴리제트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결국 FA-50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최대 100대 규모의 수출이 유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이집트는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조립 생산과 공동 마케팅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주변국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KF-21 도입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글로벌 확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FA-50 블록 업그레이드형 추가 도입을 협의 중이며 그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기 보강이 아니라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KF-21과 연결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항공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경험한 필리핀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KF-21에 한층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한국이 이미
전투기 대량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카이는 연간 수십 대의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 단기간에 대규모 수출 계약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를 인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서방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계약부터 실전 배치까지 짧은 기간 안에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외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한국의 항공산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부품 국산화 비율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주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더불어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중국 방공망에서 강력한 레이더 신호가 포착되며 긴급 경보가 발령된 사건은 중국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해당 신호는 한국 KF-21이 초음속 기동 중 진행한 실전 조건 레이더 시험 비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곧바로 한국이 자국 인근에서 작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시험 비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KF-21의 능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표적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공중전, 지상 타격, 해상 감시뿐 아니라 전자전과 통신 교란, 심지어 적 레이더 무력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체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총괄하는 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기존 전투기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하며 해외 국가들이 KF-21을 전략적 대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KF-21의 의미는 단순한 무기체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방산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아닌 글로벌 주도권을 가진 경쟁자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 KF-21이 현재와 미래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KF-21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세계 방산 질서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진정한 무기는 단순한 기체 성능이나 무장 통합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눈과 두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AESA 레이더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기술 확보에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초음속 전투기에 완벽히 통합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공군력 전체의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AESA 레이더의 진가는 시험 비행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KF-21은 초음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다중주파수를 송신하고 장거리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토관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했다는 점은 항법 센서와 비행 제어 시스템이 이미 완성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가능한 완성기에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항공전자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를 한국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세계 최상위권 레이더 기술에 한국이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AESA 레이더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전투 상황에서 적기를 탐지하는 것을 넘어 지상 정밀 타격, 해상 감시, 전자전, 통신 교란, 적 레이더 무력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전장을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다중 목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상황에 따라 교전 우선순위를 계산하며 필요할 경우 적 레이더의 빈틈을 찾아 선제 교란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투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차세대 전장 개념을 현실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예의주시하며 깊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아직 완전한 5세대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 보고서에서는 KF-21 AESA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500km 이상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중국 군사 분석가들은 특히 스텔스 표적 탐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위협적 수준이라며 특정 영역에서는 F-35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무기 체계의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는 한국의 AESA 레이더를 잠재적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자국의 F2 개량형 사업과 차세대 FX 개발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한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히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레이더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동아시아 공중전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와 외교 전략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최근 프랑스 전투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 신뢰체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동부 공군기지에서 알파제트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로 추락하는 사건은 라파를 포함한 프랑스 항공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FA-50 계열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산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F-35의 원격 무력화 기능, 이른바 킬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유럽 국가는 F-35 도입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포르투갈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산 KF-21이 유럽 시장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프랑스가 라파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높은 유지비용 문제로 설득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수출 전략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장비 판매를 넘어 해당 국가와의 군사정보 교류, 전파 데이터 공유, 공동훈련에서의 전술 연동 등 전략적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자국이 직면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는 소형 무인기부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해군 구축함과 지상 방공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항공전자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이 됩니다. 또한 하나시스템과 카이는 무인편대기 전용 역량 AESA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하며 유무인 복합전 개념에서 기술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와 부피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는 드론 군집전, 스텔스 보조 플랫폼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자국 전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선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항공전자와 방산기술에서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전자장비 하나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내부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블록 3단계에 진입하면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와 동등한 작전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무인 복합작전이 본격화되며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미래 전장 전략을 이끌 핵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군사기술의 최전선에 합류했고 이는 단순히 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